뱃살은 빼고 싶은데 밥 먹고 나서 후식을 멈출 수 없다면, 혹은 디저트를 끝도 없이 먹게 된다면요, 이게 주범이 아닐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한창 했을 때 저는 단 음료를 절대 안 먹었어요. 진짜 각 잡고 했을 때는 라떼조차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는 2잔, 3잔 쉽게 아주 물 마시듯이 마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메리카노가 오히려 뱃살을 찌게 하고 달다구리들의 입 터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아니, 0칼로리에 가까운 아메리카노가 도대체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뱃살을 찌우고 입 터지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때 커피를 주로 즐겨 드시나요? 저는 3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피곤한 출근길, 그리고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먹을 때, 그리고 친구들하고 핫플에서 만날 때.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메리카노,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먹을 때 환상의 궁합인 아메리카노.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디저트를 먹을 때 환상의 궁합이라서. 제 경험으로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저는 거의 10년간 커피를 달고 살았어요. 아침을 캡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 먹고 한 잔, 3, 4시쯤에 물 마시듯 한 잔, 이렇게 하루에 기본 2잔, 3잔을 마셨었죠. 특히 아침에는 이 커피 시어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K대학생, K직장인이었었는데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병든 닭처럼 지하철에서 막 꾸벅꾸벅 졸다가도 회사 근처에 이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서 한 모금, 2모금 먹으면 이제 사무실 딱 올라가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그런 막 묘한 힘이 나는 거. 이 힘은 어디에서 나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카페인에서 납니다. 제가 하도 카페인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원리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몸에서는 뇌를 좀 천천히 쓰라고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보낸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저녁 때쯤 점점 피곤하고 밤이 되면 막 졸립잖아요. 이게 아데노신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런 신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고, 잘 자고 난 다음 날에는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아데노신이 보내는 휴식 신호를 막아버려요. 아데노신이 야 이제 쉬어야 해 할 때 카페인은 아니야 지금 일할 때야 이렇게 그 신호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묘한 힘은요, 실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어야 한다라는 그 신호가 차단돼서 덜 피곤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속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못 자면 뱃살에 직격탄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덜 자거나 얕은 잠만 자면 깊은 숙면 단계에서 회복되었어야 할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몸은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특히 단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달달한 간식이나 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는 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하루 종일 긴장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쉽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과식의 루트를 타게 되고 결국 뱃살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이때 잘 못 잔다라는 건요, 수면 시간이 그냥 짧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잔다 하더라도 깊게 못 잤다는 말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푹 자지 못하면 몸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게 뱃살로 가는 거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그 질이 낮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은 지방을 마구마구 저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방은 특히나 복부에 쌓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심하고 그냥 하루에 몇 잔씩 마시게 됐던 이 아메리카노가 칼로리는 없지만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쉬어야 할 때, 자야 할 때 아직 힘이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운동은 운동대로 하고 나름 식단도 챙기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고는 나는 아닌데? 나는 커피 마셔도 잘만 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한 달 커피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와, 나 진짜 잘 자네? 무슨 어제는 마취총 맞은 것처럼 기억도 안 나게 잠들었네? 하실 거예요. 저도 맨날 친구들한테 난 늦게 먹어도 잠 잘만 자 이랬는데 완전 색다른 경험을 했거든요. 어쨌든 피곤한 출근길에 마시는 이 아메리카노, 식후에 자연스럽게 마셨던 아메리카노가 억울하지만 뱃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충분히 자지 못한 그 다음 날에는 이상하게 탕비실에 있는 그 과자 꾸러미들을 못 지나쳤어요. 냉동고에 제가 넣어뒀던 그 사과잼 쿠키, 책상에 있는 빈츠, 마가레트 뭐 이런 것들을 멍하니 3봉, 4봉, 5봉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좀 피곤하다 싶은 그런 날에는 평상시랑 좀 다르게 단 거를 유독 찾지는 않았었나? 내분비학에서 권위 있는 저널에서도 연구 결과 카페인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혈당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이때 당분이 많은 간식이나 디저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의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놀랍죠? 이거 다 제가 혼자 먹은 겁니다. 햄최 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한 2개? 제가 좋아하는 메뉴면 3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캣최 몇이냐 물어보신다면 전 솔직히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옆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야 해요. 1리터짜리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커피를 마시면 단맛이 중화되잖아요. 진리의 단쓴단쓴 조합 다들 아시죠? 이렇게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단 거 한 입 먹고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커피랑 함께 달다구리를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당을 섭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단쓴단쓴 무한 리필이 가능한 이유는 커피의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미각 수용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래요. 폴리페놀, 녹차나 초콜릿,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폴리페놀은요, 커피의 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에요. 이게 우리 혀의 단맛을 감지하는 세포의 반응을 변화시켜서 단 음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달게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유독 폴리페놀이 들어간 녹차나 커피류의 디저트는 어찌나 그렇게 술술 넘어가는지. 아메리카노 없이도 좀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커피를 디저트랑 같이 먹게 되면 계속 리셋이 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와 함께라면 단 디저트를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는 무조건 나쁜 거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커피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분명 많은 사람이 커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삶 말고 삶의 관점에서 다이어트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이어트 성공을 바란다면 커피는 꼭 한 번쯤은 득과 실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커피를 주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다룬 문제 외에도 커피의 그런 재배, 가공, 보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 이슈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비단 이 문제 아니더라도 커피가 우리 호르몬과 대사 그리고 미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과거에 저처럼 말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듣기는 했어요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보다는 진짜 정말 한 번은 꼭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놓고 단 음료는 조심하지만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괜히 안심하고 2잔, 3잔 이렇게 쉽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름 단 음료 싹 끊고 식단도 잘하고 운동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과자랑 달달한 디저트가 끊기 너무 어렵다, 이 지긋지긋한 뱃살 도대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한번 아메리카노를 일시적으로라도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평균 2잔, 3잔의 커피를 즐겼었어요. 평균 취침 시간은 한 6시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잘 잤다, 막 개운하다 이런 걸 느껴본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좀 과하게 먹는다 하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알러지가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커피를 끊게 됐어요. 최후의 통첩으로. 딱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데도 수면의 질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7시간, 8시간을 푹 자고 완전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커피를 끊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했던 케이크, 각종 디저트들, 커피가 없으니까 잘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먹기야 먹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한 상을 차려놓고 부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하고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기도 하고 좀 물려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포크를 내려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또 신기한 게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트륨, 칼륨, 아연, 철분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수분과 함께 몸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빠져나가면 몸은 보충하기 위해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당분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 중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나 크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빠져나가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또 단계 땡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커피를 끊고 나서는 단 거 찾는 횟수가 정말 현저히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 거를 먹는 재미가 사라졌다? 커피가 없다 보니까 굳이 안 먹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커피를 막 물 마시듯이 때려 마실 때는 미량 영양소가 빠져나가면서 당 갈망이 심해졌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식단이나 운동을 철저히 했을 때도 약간 배가 좀 부어있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 부종이 사라지는 거를 확 느꼈어요.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를 체감하게 된 거죠. 커피를 안 마시니까 잠을 잘 자고 단 거를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먹지 않게 된 거. 이게 제가 따로 엄청난 복부 운동을 했다거나 뭐 새롭게 식사를 했다거나 식사의 양을 줄인 게 아닌데도 변화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100% 커피를 끊은 건 아니에요. 가끔 진짜 막 너무 꽂혀서 먹고 싶은 날 있거든요. 막 쌀쌀한 바람 불면 따뜻한 라떼 마시고 싶고 그러는 거. 근데 저만의 규칙이 생겼어요. 되도록 아침 식사 후 오전에 좋은 원두를 사용하는 곳에서. 왜 되도록 아침 식사하고 오전에 마시냐면요. 일단 빈속에 마시면 이제는 위장이 그대로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저는 빈속에 아뜨아 바로 꽂았던 사람인데 커피를 끊고 다시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기가 너무 쓰려요.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 카페인이 소화기를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전에만 마시는 이유는요. 카페인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농도가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사람마다 여러 요인 따라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반감기가 한 5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이제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 밤 9시가 돼도 절반의 카페인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하고 10시에서 오전 11시 내로 이렇게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커피를 괜히 아예 못 마셔 하면은 반발감이 들고 좀 이렇게 멀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마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억울해 하시기보다는 커피가 나한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매일 마시기보다는 특별한 날 좀 기분 전환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마실 때 가장 좋은 버전의 커피를 나에게 대접한다 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커피 대신에 추천하는 커피 대신 먹었던 차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집에서 먹을 경우 자주 먹었던 거는요. 대신에 한살림에서 이제 콤부차를 사서 얼음을 넣고 먹는 거, 혹은 탄산수에 홍초나 에사비를 타서 마셨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게 되면 꽃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무조건 꽃차를 시켜서 우아하게 티를 즐겼었고, 먹게 되면 캐모마일 같은 차보다는 히비스커스나 페퍼민트를 주로 마셨는데, 히비스커스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색깔이 되게 예뻐서 좋았던 것 같고, 페퍼민트 같은 거는 향이 아무래도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마시다 보면 커피 생각이 확실히 안 나더라고요. 둘 다 입을 헹구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카페에 가면 늘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빠르게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의외로 커피가 뱃살과 당 폭식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왜? 커피가 우리의 호르몬 균형과 혈당 반응, 그리고 이 미각 수용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 단 것도 애써 참는데 이 뱃살이 도대체 왜 안 빠질까 하고 속상해하고 계시다면 한번 커피와 작별을 해보셔라.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나시면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든 호르몬 균형과 혈당에 대한 부분을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커피 없이 디저트를 드셔보시면 커피가 얼마나 내 혀를 둔감하게 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삶에 적용해보세요. 정말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아니 잠만 이렇게 자도 배가 쏙 들어가네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리고 혹시 커피를 끊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댓글로 꼭 꿀팁이나 경험담을 좀 나눠주세요. 저도 이따금씩 커피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단적이고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의 고요한 삶에 집중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함께 살 말고 삶을 멋지게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